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들의 준 전문가 코스프레 방송 시네마스타 7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도입부가 바뀌었네요. 아, 그럼요. 좀 늘었네요. 아,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그래요? 점점 소개가 길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이제 소개를 한 이유는 네. 맞다. 인정하려 깔끔하게. 해야지. 아니, 저희들이 사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평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영화 잡담이 맞습니다. 네. 수업 시간이지만 저는 영화관에 사회공헌 제발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저를 프로그램 담당자로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입봉을 못 하신 또. 아, 그럼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네. 아, 그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직 기자이기는 한데요. 영화, 그리고 영화 담당을 못 해봤어요. 하고 싶었는데. 문화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를 못 해봤어. 사회부만 하고 맨 사람만 잡아놓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 뭐 심지어 전문직도 아니에요. 저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거는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니 이제 뭔가 영화에 대해 많이 알고 기호도 생기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는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가 하시는 말씀 만드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배우는 게 있지만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는 것도 조금 있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도 일반인 나하고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비티 영화 재밌게 잘 봤는데 평점 5점 받았잖아요. 이동진 평론가님한테. 아, 진짜? 5점을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골랐다고 저보고 막 혼냈거든요. 왜?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는 봤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보고 재미없었다고 저를 타박하는 걸 보면서, 이동진이 5점을 준 이유도 알겠고, 아내가 싫어하는 이유도 알겠는 거예요. 근데, 대중과 평론가들의 사이가 조금 간극이 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냥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쉽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대중인데 이제 영화를 보는 관점이 좀 뭐 다양하게. 그렇죠. 뭐 다들 지들 멋대로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속한 영역에 맞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어쩌다 보니 저희가 이제 거장 감독님의 영화를 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깔라고 깐 거가 아니고, 그냥 말을 하고 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저번에 정말 공교롭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원작을 좀 보고 뭔가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들으신 분들한테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가 굉장히 불편함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저희가 절대 전문가라고 뭐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절대. 근데 어쨌든 저희는 유쾌하고 즐겁게 대중의 눈높이에서 각자 보고 싶은 거니까 저희가 부족한 거는 채워나가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시네. 뭐 길다. 그러니까. 너무 없죠. 도입부 5분 했어요, 이제 오프닝 5분? 잘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안 붙을 수도 있었는데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승국 씨가 시네타운 19 나가가지고 한번 털고 왔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난 아니 뭐 반갑습니다. 시네타운 19에 가서 살을 날리고 오라 그랬더니 연변 천재가 돼서 뭐 어떻게 살을 날리고 지금 미끼를 던지고 오라 그랬더만. 형들한테 그냥 발리고 와가지고. 앞부분 5분, 뒷부분 10분 정도 등장했죠. 연변 병자가 돼서 어쩌다.
슬펐어. 아픈지 내공이 몰랐거든. 있으신 아니, 그 방송도 되게 슬프더라. 내가 우리 천재를 잘 몰랐구나. 애가 많이 아픈 애였구나. 내가 너무 짠하더라고. 너무 좋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나감을 통해서. 왜 남의 방송 가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형들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배려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아니요, 해주시긴 했어요, 사실.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몇 번, 제가 이 해주신 거에 몇 번 못 그걸 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연변으로 아주 그냥, 뭐 말만 하면 연변이야. 근데 캐릭터 하나 잡고 온 거지 뭐. 물 줬냐 그랬더니 뭐 이제 식수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전혀 못하겠어. 난 그거 되게 좋게 생각했어. 그건 캐릭터 좋게 캐릭터 정말 너무 신선하더라. 신해타운 형님들이랑 저랑 그쪽 코드가 이게 엇갈리는구나. 아니야. 넌 정확한 코드를 얘기하고 온 것 같아. 깨끗한 물을 얘기하고 온 것 같아. 네. 전 그런 사람이에요. 역시 언제나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뭐 영화 얘기 재밌게 계속 할 거니까 그런 거는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론을 하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 역할을 사실 제가 해야 되는데 잘 못한 거니까 모든 비난에 와서는 제가 맡고 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보시는 척. 아니, 멋있죠. 갑자기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어떤 겁니까? 특별수사. 특별수사. 저 기대 많이 했거든요. 뒤에 다 읽어야 돼요. 사형수의 편지까지. 그렇지. 특별수사 땡땡 사형수의 편지. 네. 왜 중요하냐면 원래 제목이 감옥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렇지. 개봉일이 원래 5월쯤이었는데 한 달 늦춰서 개봉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개괄적인 줄거리를 연변천재. 연변천재 승국 씨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캐릭터 얻었다. 중국어로 해도 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 당연히 선임하셔야 되고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절대 묵비권 행사하시고 사무장 전직 형사, 현직 브로커, 높은 수입률을 자랑하는 변호사계의 총애 받고 있는 최필재는 우연히 자신의 앞으로 배달된 사형수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형수의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자신이 형사 시절 자신과 앙숙이었던 형사가 억지로 꾸며낸 정황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전직 형사 시절 앙숙에게 안 갚음할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필재는 결국 라이벌 형사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그 형사가 옷을 벗게 만드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신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손을 떼죠. 실제 사건을 더 팔 수 있었음에도 손을 떼고 자기는 발을 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본격적으로 깊어지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필재는 내가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라는 결심을 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변천재께서 말을 해주니까 저희 신해타운 제가 남의 거 잘 안 듣는데 우리 또 연변천재가 또 갔다 가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목소리요? 딱 그러니까 90년대 느낌이 나네. 이렇게 또 줄거리 설명할 때 되게 적합한. 그래요? 되게 전형적인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유튜브 스타일. 좀 더 깔걸. 유튜브에선 더 깔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승국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어떻게 저게 발성이 저러냐. 제가 유튜브에도 몇 번 항상 말해요. 내 실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마라. 속지 마라. 약간 쪼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속어로 쪼가 생겼다 그러는데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방송할 때. 되게 저 심해요. 쪼가 좀 있는데 유튜브 쪼가 있죠. 유튜브 쪼. 야, 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투가 있는데 유튜브 쪼까지 나오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김명민 배우를 화면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김명민을 원래 좋아하세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되게 별론데. 그래요? 왜요? 별로 호감이 안 가요. 김명민. 네. 그게 왜냐면 저 김명민 씨가 나온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배트맨 바이러스 이런 거. 약간 김명민 배우가 보면
커리어를 찾아보니까 영화도 굉장히 이런 시기에 데뷔를 했던데 사실 드라마로 쌓여진 이미지가 되게 세잖아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영민에 대한 아우라가 없으니까 이 영화가 좀 약간 약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드라마를 안 봤으면 그냥 영화 이미지로만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드라마에 나온 이미지 때문에 김명민이 영화에서는 계속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입견이 생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저 이제 아는 배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 드라마로 한번 넘어오면 영화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불러주지도 않고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은 드라마에서 굳어진 사람이라서 영화에서 안 부르고 근데 그걸 깨려면 드라마를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김영민 배우는 정말 TV랑 스크린이랑 둘 다 잘 활동하는 훌륭한 배우군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드라마 아우라가 너무 세서 영화에 자꾸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그 하지원이랑 찍은 살 굉장히 많이 빼고 했던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곁에. 그 영화도 보면서 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계속 그 드라마의 잔상이 남아가지고 몰입하는데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양쪽에서 활약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뭐 김하중, 하지원, 유아인, 뭐 이런 배우. 저는 뭐 좀 그냥 좋게 보면 정해진 장르 연기를 해내니까. 그러니까 딱 맞는 역할을 맡으면 저는 되게 편하게 보거든요. 이를테면 김영민 씨가 나온 조선명탐정. 그거 뭐 이게 영화야 드라마야 하면서 보시겠지만 막상 보면 그러니까 뭐 드라마 같은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전형적인 장르 영화기도 하고 볼 때 그 연기가 뭐 겉돈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익숙한 연기를 하는데 재밌다. 근데 저도 약간 김영민 배우에 대해서 그런 선호도가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김영민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의 흥행 성적은 어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예측할 때. 아니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좀 이따가 맞추는데. 관객 수를 예측할 때 근거 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딴 얘기 먼저 하고 계시죠? 아가씨 틀린 것 때문에. 우리 감독님 망했어. 얘기하면 300 넘었어. 지금 아가씨 얘기 좀 할까요? 흥 어떻게 됩니까? 300만 좀 넘었거든요. 제가 한 500만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무슨 박찬욱 영화는 500만이라고 얘기하냐. 아무리 대중적인 영화라고 해도. 근데 지금 한 300만은 넘었고요. 그 처음에 업계에서는 다 이제 박찬욱 감독님 이번 영화에 대해서 한 200만 중반에서 200만 후반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1주차가 지난 다음에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한 350만 정도 내외에서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500만 얘기했지만 500만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긴 하고요. 지금 뭐 둘째 주가 벌써 지났고. 근데 한 300만 정도 들었는데 350 가는 거 아니야? 300만인데 이번 주말에 하루 1일 평균 관객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맞아 들어가요. 한 350만 정도에서 엔딩이 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부를 걸. 300만.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간을 찝어야 돼. 총점 얼마 안 돼. 자, 그러면 감독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권종관 감독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필모그래피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아실만한 영화는 새드무비. 봤어요. 2005년. 네. 그리고 그 전에 S다이어리. S다이어리. 네. 2004년. 네. 김선아하고 뭐 해설이 나왔던 거. 네. 그 뒤로는 이제 황금시대라는 영화를 연출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전조영화제에서 숏이라고 단편 3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감독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황금시대에서 한 편을 맡으셨고 오랜만에 연출하신 거죠. 새드무비가 2005년이니까 상업 장편으로는 거의 뭐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넘었죠. 이번 영화가 각본까지 권종관 감독이 본인이 한 걸로 나와 있고. 네. 진짜 오랜만에 야심작이네요. 네. 그렇죠. 그 중간에 영화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관객 수를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근작들을 가지고 예측해야 되는데 워낙 10년 전이라. 그러면 2005년에 하고 지금 10년 가까이 만에 연출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감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보통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개발을 하다가 시나리오가 뭐 연기되거나 엎어지거나 투자가 잘 안 되거나. 그럼 이런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요? 뭐 기획 개발비 그런 걸 이제 받겠죠. 뭐 시나리오를 본인이 썼다 제작사에서? 하면, 그러면 제작사에서 기획 개발한 시나리오 지금
연출들이 각본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획개발비 그리고 이제 뭐 제작 지원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펀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준비를 계속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뭐 1년, 2년, 3년 가는 거고. 예. 그리고 몇 번 한 2번 엎어졌다 하면 이제 5년 가는 거고. 그 중간중간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감독이 처음에 뭐 상업 장편으로 입봉해서 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영화를 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내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뭐 더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렇죠. 5천이라 그러면 많이 받는 거 같잖아요. 1년에 5천 받으면 많이 받는 거지. 근데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3년 수익이 5천이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또 얘기하게 되네.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도 황해 만들고 다음 영화 만드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내내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황해를 찍으면서 받은 그 돈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뭐 그 중간중간에 뭐 개발비라든지 뭐 이런 거 더 받았을 수는 있지만 뭐 나홍진 감독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생활을 여유 있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야, 쉽지 않네요, 진짜. 뭐 회사 카드로 밥은 먹고 했겠죠. 어쨌든 10년 넘게 이제 해가지고 처음 나온 작품인데. 네. 배급사인가요? 투자 배급사 NEW. 이게 NEW라고 말하기도 하고 U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의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U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서 감독님이 워낙 오랜만에 찍은 영화시기도 하고 뭐 딱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를 잘 못 찾아가지고 이 투자 배급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영화를 고를 때 주연 배우를 보고 영화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스토리를 보고 영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또 감독을 보고 또 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또 하나 또 고를 만한 거리를 알려드린다면 투자 배급사를 보고 영화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골라본 적은 없는데. 배급사에 따라 색깔이 바뀌기도 해요, 영화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워킹 타이틀 제작사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이렇게 딱 나오는 아재 코드가 딱 있죠. 그래서 워킹 타이틀에서 만든 일련의 영화들이 어떤 일정한 코드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투자 배급사도 그런 그림을 약간 그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명확한 그림을 보여줬던 게 이제 쇼박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대형 영화 위주로 이렇게 풀었던 게 있고 그리고 이제 CJ E&M이라고 하면 JK 필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윤재경 감독이 만든 JK 필름이랑 CJ E&M이랑 같이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투자 배급사가 거대 기업화돼 있고 뭐 군소기업도 있지만 그냥 막 돈을 벌려고 막 한철 장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독이 첫 번째 영화 아니면 두 번째 영화 이걸 어느 제작사랑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이제 고를 거 아니에요. 투자도 이제 뭐 CJ에서 이걸 하기로 했다, 뭐 쇼박스에서 하기로 했다. 그들이 투자 심사를 할 때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드라마도 SBS는 딱 장르 특화된 지점이 있고 뭐 MBC랑 뭐 이런 게 다른 것처럼 유심히 보시면은 그런 게 이제 이건 전형적인 CJ식 엔딩이구나. 이건 쇼박스구나. 이건 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4대 배급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규모로 큰 CJ E&M. 그다음에는 뭐 성적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쇼박스. 그다음에 롯데엔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부상한 NEW, 뉴가 있습니다. 4대 배급사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NEW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 극장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CJ E&M은 CGV라는 영화관을 가지고 있고 롯데엔터는 뭐 롯데시네마 가지고 있고 쇼박스는 지금은 분사가 됐지만 원래 메가박스랑 한 몸이었어요. 오리온 계열의 같은 회사였고 근데 분사가 됐고 그래서 극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영화를 할 수 있냐라고 하다가 아니다. 실력만으로 성구안만으로 영화를 잘할 수 있다라고 잘 보여준 사례가 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도 근데 뉴 대표가 김우택 대표인데요. 2008년에 뉴를 설립했는데 그 전에 메가박스 대표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쇼박스 대표였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고 그 메가박스 대표를 하다가 2008년에 이제 뉴를 설립을 한 건데 그때 이제 핵심 멤버 한 4명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이 장경익 대표입니다. 메가박스의 프로그램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영화관의 실세는 프로그램 파트다. 영화를 뭘 틀 거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파트가 실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그런 성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영화를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부로 데려와서 영화부 대표 지금 뭐 장경희 대표가 영화부고 이제 뉴가 설립할 때는 김우택 대표가 설립한 거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야 이거 완전 진짜 양질의 정보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뭘 좀 띄워줄래? 받을래 해도 이게 너무 싼 거라. 알겠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08년에 그래 뉴가 딱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한테 시나리오를 다오. 그러면 우리가 투자 배급을 해주겠다. 누가 갖고 가겠습니까? 다 극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배급사가 있는데 거기 먼저 가겠죠. 먼저 CJ로 한번 보내봤다가 안 되면 튕기면 롯데로 갔다가 쇼박스 갔다가 그 나머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해낸 게 뉴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렇게 회사를 차리면 자기가 이제 돈을 다 넣어가지고 투자해서 이제 기획을 하기는 좀 힘들고 수입을 많이 해오면서 외화들을 수입을 해오면서 좀 수익을 내는데 이제 뉴가 재미를 봤던 건 이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좀 수익을 좀 냈고 2012년도에는 이제 김기덕 감독이랑 피에타 작품을 배급을 하면서 좀 뭐랄까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으면서 이 투자 배급사가 좀 약간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약간 눈도장을 찍었고 그러다 2013년도에 대박을 칩니다. NEW가 이래도 되나? 라는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대작들을 내놓는데요. 변호인, 감시자들, 7번 방의 선물, 신세계. 한 해에 1000만 영화를 2개를 하는 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그래 보너스 많이 받았겠다. 신세계랑 뭐 감시자들도 뭐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CJ ENM보다 총 동원한 관객 수가 더 많았어요. 1위 투자 배급사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013년. 그해 부산영화제에서 NEW인의 밤이란 걸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웬만한 감독 영화 관계자들이 다 가서 앉아 있다 나오고. 그러겠지. 1000만 영화를 2개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다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냥 영화를 좀 많이 본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지? 이렇게 관심을 좀 갖게 되죠. 부산 영화제 얘기하니까 뭐 잠깐 곁길로 샌다면 그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각 투자 배급사마다 CJ의 밤 뭐 쇼박스의 밤 이런 것들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호프집 같은 거 하나 대여해가지고 거기에 뭐 감독들이나 배우들이랑 같이 올리고 놀고 막 수고했다 하는 동안 이렇게 격려하고 뭐 인사하고 그런 자리거든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진짜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발 내가 영화관에 근무하니까 한 번만 가게 해달라. 한 번만 가게 해달라 해서 그때 갔던 게 이제 NEW의 밤을 한번 갔었거든요. 이게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가면 되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요? 옆에 막 유명한 배우들 앉아있고 감독들 앉아있고 막 그런데 그게 막 되게 없어 보이게 막 사인 좀 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영화 관계자들이거든요. 아니 가서 옆에 앉아있다는 게 그냥 호프집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공짜 술 주니까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올라가는 거구나 그냥. 되게 없어 보이면 안 되고 되게 표정 관리하면서 앉아있는데 박찬호 감독이랑 류승환 감독이랑 막 뭘 얘기를 해. 옆에 되게 신기하다. 옆에 지나가는데 막 김하중이랑 막 지나가. 와 이제 배우들도 오는구나. 화장실에 오줌을 싸러 갔어요. 갔는데 오줌 싸고 옆에 송승훈이 같이 오줌을 싸고 있어요. 키가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 뭐가 얘기한 거야? 부산 영화제? 뉴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핫했다. 2013년에 그렇게. 그래 좋았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NEW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에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빵 커졌죠. 그러고 나서 보란 듯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영화가 없어요.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데 얘기해 보면 알아요. 나온 라인업들이 인간 중독,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간 중독. 해무 막 진짜 해무 힘들고 허삼관 참 힘들었고. 다 안 됐네 잘. 스물 뭐 그나마 스물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연평해전 이건 뭐 잘 되긴 했는데 그나마 제일 잘 된 게 연평해전이에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오빠 생각 올해 개봉한 거고. 그리고 대호한테 콱 물렸죠. 대호 영화에 뭐 한 150억 들어가지고 그냥 최민식 배우랑 막 호랑이까지 들고 왔는데 그냥 콱 물렸죠. 사람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별수사요? 아닙니다. 이 사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화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NEW는 뭐 드라마도 하고 음악 판권도 하고 부가 판권도 다 하는데 2016년도에 태양의 후예를 만든 게 또 NEW예요. 살아났네. 그럼 다 했네. 3년째 기가 막힌 반전을 드라마에서 또 성실히 해내죠. 뭐 이거는 그러면 2016년에 태양의 후예를 이제 공중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한 130억 정도 들었다고요. 거의 큰 영화 한 편 정도 드는 비용이고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잘 시도하지 않는 완전 사전 제작으로 제작을 한 드라마고 모두가 다 이거 회사에 사운이 달린 엄청난 프로젝트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완전 사전 제작이라 뭔가 중간에 만질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되게 위험하다 그랬는데 김우택 대표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갔고 보란 듯이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집계된 매출액을 한 19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인 거고 뭐 부가 판권이야 이런 것들은 뭐 아직 뭐 엄청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 또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극장 사업까지 또 도전해서 신도림에 있는 CGV를 인수를 해서 이제 뉴가 직접 운영하는 극장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신도림만? 일단은 신도림만. 뭐 그 이후에도 뭐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확정된 건 신도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뉴가 재밌는 회사죠. 그래서 뭐 영화로 잘 나가다가 주춤할 때 드라마로 한번 빵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후속타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극장 산업도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 또 엄청난 5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중국에 또 이렇게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번에 내놓은 영화가 특별수사가 되겠습니다. 딱 기사.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돌아 들어왔네요. 돌고 돌아왔어요. 어쨌든 왔어. 온 게 중요해. 어쨌든 그래서 올해 뉴에서 민 영화다 보니 거기다가 이제 김명민 하면 어쨌든 어떨까 궁금하다. 흥행 보증 수표긴 하죠. 영화 스코어를 보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연 배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까 뭐 저는 잠깐 이제 김명민의 아우라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연변 청재. 자, 이거 확실합시다. 연변 천재인지 병자인지. 연변 천재죠. 천재로 합시다. 모두가 병자라 불러도 병약한 연변 천재. 표준어 천재.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왜 연변 천재인지. 승국 씨가 이제 학교를 연변에서 나왔습니다. 네. 대학교를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네,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대야. 네. 연변 과기대인데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영어 전공. 연변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공계만 가는 거 아니야? 문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중국에서 영어를 전공했다는 거 아니야? 과학기술대. 근데 심지어 교수님들이 한국말들밖에 못한대. 야, 되게 희한하다. 야, 중국에 있는 과학기술대에서 영어를 전공하는데 한국어를 쓰고 있어. 야, 진짜 글로벌하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살았어요. 그나마 저는 영어과라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좀 많이 하신 편이라 그러긴 했는데 교양 수업 이런 거는 다 한글이었죠. 아니, 스타였다면서요? 네? 거기서 스타였다면서. 스타였다기보다 그냥 누구나 저를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유학생이 한 20명, 30명? 이었어서 일단 그냥 한국 사람이면 다 알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전 또, 왜냐면 그 유학생들 중에도 누구는 서울 사람이고 뭐 하니까, 저는 완벽한 표준말 쓰는 서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제가 조금 더 확 보이긴 했죠. 그 한국 뉴스처럼 말하는 애. 이렇게. 그렇구나. 네,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아는 간접 연예인 놀이하고 연변 놀았죠.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많아요. 연변 조선족 친구들. 말도 할 수 있어요? 조선족 말. 하죠. 좀 보여주면 안 돼?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연변 가서 제일 처음 사실 느꼈던 건, 내가 TV에서 봐온 연변말이 아니구나. 그래요? 예. 저 갈 때가. 보이스피싱 흉내내고 뭐 이런 게? 지금은 많이 비슷해졌는데, 저 갈 때 우리나라에서 연변말이라고 알고 있던 게, KBS 개그 콘서트에서 강성범 씨가 하시던 연변총각 하는 그거였는데 공식 그건 모르는데 제가 갔을 때 실제 그 친구들 쓰던 말은 전혀 달랐고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 어떤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한 면이 있고 우리가 연변말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북조선 북한 말에서 온 게 되게 많구나. 그래서 그 북한 친구 우리 학교에 북한 유학생도 있었는데 북한 유학생하고 말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너 몇 살이냐? 86이냐? 아이 86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뭐, 아이고는 아니고, 뭐, 했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연변 친구들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중국말도 좀 섞어서, 야, 내 슈퍼에 갔었는데 김프로 있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슈퍼가 중국말로 차오시예요. 야, 내 자스가운데 이제 김프로 있단 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거랑, 황해 나온 게 그래서 제일 저걸 거고. 그런 얘기 듣긴 했어. 그래서 황해 할 때 진짜 연변말을 잘 했는데, 이게 근데, 일반인들이 듣기에 너무 어색한 말일 수도 있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말 자체도 우리랑 다르고. 그래서 1개 국어 3개 방언을 하죠. 연변말, 북한말, 표준말. 아무튼 그래서 김명민은 어떻게 봤다고요? 김명민 씨가 어땠어? 표준어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표준어 아주 잘 쓰셨고 이 영화 자체가 저는 느끼기에 연기를 엄청 잘해야 되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안에서 필요한 연기를 흠잡을 거 딱히 없이 그냥 잘 해주셨다. 보기 불편한 건 없었어요. 연기나 이런 걸로. 조연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사실. 그죠. 김영애 씨, 김상호 씨, 성동일 씨, 김래아, 박혁권, 오민석 뭐 이런 분들이 어땠어요, 황 대리님? 뭐 굳이
조연을 엮어서 한마디 품평을 하자면 이 조연을 데려다 놓고 그냥 각본 없이 그냥 애들이만 하라 그래도 재밌을 건데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배우들은 연기를 잘했으나 배우들이 내뱉는 대사들과 뭐 연출이 문제였다고 얘기해야 되나? 김상호 씨의 연기는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영화가 약간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거나 굴러 떨어질 것 같을 때 혼자 김상호 씨가 확 잡아 끌어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야, 이분 연기 진짜 잘하는구나. 사실 이분이 맡은 역할이 그 전에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역할 은근히 맡으시잖아요. 이번에 맡은 역할하고. 그래서 전 처음 봤을 때 크게 그냥 그 역할 또 하시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저도 보고 나서 저도 이분 얘기를 했던 게 김상호 배우 얘기를 했던 게 이 정도까지 하시는구나. 다르게. 김상호 배우 연기 저도 되게 좋게 봤고요. 그래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마케팅의 중점이 김영민과 김영애의 양자 대결 구도처럼 포스터로 잡아놨는데 막상 그 양 두 명한테 힘이 실리지 않고 김상호 배우의 연기에 힘이 실리는 바람에 저는 이제 김상호 씨가 눈에 확 띄었을 때가 우리 타짜에서도 연기를 잘했고 근데 저는 모비딕 할 때가 이제 이제 기자여서 사실은 더 이입이 됐을 수 있는데 취향이 더 진짜 연기 잘한다. 진짜 잘하는구나 싶은 느낌이 오히려 거기서는 황정민보다 정말 더 그러니까 특종 많이 쓰는 기자들 중에 진짜 있을 법한 캐릭터. 근데 황정민은 좀 뭔가 훅가시가 약간 들어간 그러니까 실존하는 캐릭터는 아니고 조금 훅가시가 들어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김상호 씨는 진짜 그런 기자들 많거든요. 특종 쓰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저 진짜 너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뒤로 느낌들이 계속 좀 비슷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프로님이 확실히 취향이 있구나. 있어요. 그럼. 뭐 수사물과 형사, 기자, 이런 영화에 엄청. 편협한 시각으로 제가 경험한 세계만.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 나는 뭐 어떤 영화를 갖더라도 숫자밖에 안 보여. 난 아직까지 유튜브에 관한 영화가 안 나왔어. 그 소셜 네트워크 보면 되겠다. 너무 좋아했어요. 김상호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하고 정말 리얼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이랑 붙을 때 그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고 다른 사람은 연기 느낌이 이게 좀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그게 꼭 이제 연기력 때문인지 아니면 시나리오에서 역할 때문인지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뭐 그랬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수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황대리가 뭐 나름대로 준비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감독님의 전작들이 뭐 최근작들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민 배우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일 최근에는 조선 명탐정 2 380만, 간첩 2012년 130만. 연가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봤어요. 나만 안 봤구나. 2012년도에 450만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조선명 탐정 1은 478만. 그다음에 파괴된 사나이 2010년에 103만. 거의 100만 원이 안 넘은 영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확고한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구나.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이전에 이 김영민 배우를 가장 각인시켜준 영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때 백상, 대종상, 청룡영화상 남주 후보에 다 오르고. 연기는 훌륭했어요. 진짜 백상 빼고 남주 수상을 다 했어요. 이때 아마 김영민 배우가 스크린 안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때부터 쭉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어온 배우구나.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김영민 배우에 집중한다면 후하게 쳐서 저는 한 100만 정도 들지 않을까. 100만? 네, 되게 야박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100만으로 한번 점쳐봅니다. 전 그거보다는 많이 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떠세요, 배 감독님은? 뭐 영화가 어떠냐를 떠나서 이거 그냥 얼마 들지 한번 맞춰보자 한다면 뭐 그것보다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하나 보자 하면 그냥 진짜 많이 볼 것 같아요. 200만 정도? 200만. 네. 홍길동보다 오히려 진입장비 낮은 영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우리 유튜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00만 부를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먼저 얘기해요. 내가 먼저 할 걸. 잠깐, 이번 주 개봉 영화를 봤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딱히
엄청난 경쟁이 되겠다는 영화가 없어요. 닌자 터틀 정도? 그리고 워크래프트랑 정글북이 지난 주말에 100만을 다 못 넘었고 아가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특별수사에 그냥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가서 고를 때 특별수사를 꽤 고를 수는 있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정글북도 그렇고 100만이 저번 주에 아무것도 안 넘은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서 한 200만이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르셨으니 전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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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이 가장 현실적인 수치가 아닌가. 50만을 끼고 가는 게 맞추기 편하겠더라고요. 갖다 붙이기 좋아. 아, 그래요? 저는 200만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한 220만 이상 가지 않을까. 이게 근데 우리가 맞춘 걸 보니까 제일 높은 거에서 두 번째가 맞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높에서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면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황 대리님?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화관 입장에서 사람이 많이 들면 저도 좋겠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배 감독님은? 아가씨, 곡성, 뭐 이런 힘든 영화들이 많았다. 네. 그러니 이제 좀 편하게 보실 분들은 뭐 보셔도 상관이 없다. 저도, 성씨는? 저는 일단 추천. 추천. 일단 데이트하기에 나쁘지 않은 영화고요. 네, 갔을 때 닌자 터틀을 보느니 이걸 많이들 보시겠죠. 닌자 터틀보단 많이 보겠지. 네. 데이트하긴 좋을 것 같다. 거북이를 보느니. 그렇죠. 그래서 썸남 썸녀랑 데이트하기도 좋을 것 같고 베테랑 이런 쪽에 사회 이쪽 걸쳐 있는 영화들 재밌게 보셨던 분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베테랑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네. 베테랑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가서 유쾌하게 그냥 보고 뭐 플롯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건 떠나서 그냥 가서 보면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그냥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가서 뭐 시간 때우기 또 가볍게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서 보고 나오면 뭐 시간 잘 보냈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보셔도 무방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참 그렇게 딱히 꼬집어서 말할 게 없는 만만한 영화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대해진 건가? 잘 모르겠어. 그죠? 이게 잘 모르겠어. 다음 편을 해봐야 알겠네. 나는 관대하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보지 마시라 할 권리는 사실 없는 거니까. 뭐 근데 요 정도면 이제 뭐 양치기들을 자꾸 거론해서 그런데 양치기들은 가서 보면 이거는 도대체 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는 이제 추천을 하기는 약간 좀 미안한데 이건 뭐 추천을 하기 미안한 것까지는 않고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르면 그냥 부담 없이 저는 가서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가서 보시는 거는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연기 연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댓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좀 그래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할 일이 남아있잖아. 근데 우리가 댓글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다음 편이 하루만 지나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뭐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뭐 질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면서 재밌게 만들 테니까 뭐 계속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수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내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